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73살 순자 할머니는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자. 하지만 5천만 원 현상금 소식이 퍼지자 평생 연락도 없던 아들 내외가 돌변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5천만 원이에요! 급기야 며느리는 할머니를 밀쳐냈고, 개새끼들이 가족이라니.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윤석호 회장이 가져온 유언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할머니야말로 진짜 상속자입니다. 5억 원을 물려받으실 분은 그날 태풍 속에서 구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월 셋째 주 장마가 절정에 이른 그날 밤이었습니다. 73세 순자 할머니는 서울 외곽 달동네 반지하 월세집에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서 낡은 창문틀이 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지요. 아이고, 또 비가 새려나.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지하실 쪽 벽면을 타고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평생 모아둔 살림살이들이 물에 젖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또 이러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반지하 집은 이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월세 30만 원짜리 이 집이 순자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연금 60만 원으로 살려니 더 좋은 집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순자는 허리를 구부려 물걸레를 짜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없어진 지 벌써 7년인데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때였어요. 천둥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끙끙, 끙. 순자는 물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분명 사람 소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살아있는 것이 울부짖는 듯한 애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뭐지? 바람 소리가 아닌데. 호기심이 생긴 순자는 우산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릴 정도로 거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나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면 작은 개울이 있어요. 평소엔 졸졸졸 흐르는 귀여운 시냇물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거의 강 수준이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야?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아름다운 진돗개 한 마리가 불어난 물속에서 새끼 3마리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어미개는 이미 반쯤 물에 잠긴 채로 새끼들을 입에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 다 죽겠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미개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제발 우리 새끼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있어. 내가 구해줄게. 순자는 집에서 빨랫줄을 가져와 자신의 허리에 묶었어요. 73세 할머니가 할 짓은 아니었지만 저 생명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무사히. 혼자 사는 순자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는 본인도 확실치 않았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순자는 먼저 새끼들을 하나씩 구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강아지들이 순자의 품에 안기며 가냘프게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어미개까지 구해내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덩치도 크고 물에 빠져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살고 싶지? 새끼들도 지켜야 하고. 힘내, 같이 살자. 드디어 개 가족을 모두 구해낸 순자는 숨이 턱턱 막혔어요. 나이 든 몸으로 무리를 했으니 당연했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젖은 수건으로
개들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중 가장 작은 놈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죽으면 안 돼. 순자는 당황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TV에서 본 인공호흡을 기억해낸 거였습니다. 새끼의 작은 코와 입에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한 번, 두 번,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기적처럼 작은 새끼가 끙끙 울음소리를 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 순간 순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어미개도 새끼를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수건으로 개들을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너희들을 내게 보내주신 거구나. 혼자 외로워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되자.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존재들이 생긴 거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바빠지겠구나. 순자는 개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개 4마리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겨줄 가족이 생겼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순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개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5시 순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건 개들 때문이었어요. 밤새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거든요. 얘들아, 괜찮니? 순자는 서둘러 일어나 개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행히 어미개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녀석이 왜 이래? 어젯밤 인공호흡으로 살린 가장 작은 새끼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힘없이 누워 있었거든요. 다른 새끼들은 어미 젖을 찾아 꼼지락거리는데 이 녀석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어젯밤에 그렇게 살려놨는데. 순자는 작은 새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체온이 다른 새끼들보다 낮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너무 약해서 금세라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지갑 속에는 1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번 달 연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니 생활비가 이것뿐이었어요. 동물병원비가 얼마나 할까? 걱정이 앞섰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개들을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따라 나서기 싫어했지만 순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순순히 따라왔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새끼들 살려야지. 새벽 6시 24시간 응급동물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2정거장을 걸어갔어요. 73세 할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걷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이미 땀범벅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새끼가 아픈 것 같아서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젊은 수의사 선생님이 새끼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여러 검사를 했어요. 순자는 옆에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이 새끼 폐렴 초기 증상이 있어요. 어젯밤에 물에 빠졌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공호흡도 해주고,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입원비, 약값, 검사비, 최소 3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만 원이라니. 자신이 가진 돈의 3배였어요. 그리고 이 새끼들 키우시려면 수의사는 미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사료비만 20만 원은 들 거예요. 예방접종, 건강검진까지 하면 더 많이 들고요.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선생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치료해 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하지만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개 키우는 게. 선생님,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들은 제가 구한 생명이에요. 어젯밤에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렸다고요. 책임져야죠. 수의사는 순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릴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어요. 선생님, 우선 이것부터 드릴게요. 나머지는 내일까지 가져올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순자는 걸음이 무거웠어요. 남은 돈으로는 이번 달을 버텨내기도 힘들 텐데 개들 사료가까지 어떻게 마련하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어요. 겨우 20만 원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것도 금세 떨어질 텐데. 집에 도착한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달걀 2개와 시든 파,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애들 사료부터 사야겠다. 순자는 근처 마트에 가서 강아지 사료를 샀어요. 가장 저렴한 것도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점심값보다 비쌌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어미개에게 사료를 주면서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좋은 걸 못 줘서.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새끼들한테 젖을 줘야지. 어미개는 순자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순간 순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순자는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달걀도 아껴서 반 개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에게는 정성껏 사료를 나누어 주었어요. 너희들이 건강해야 내가 살맛이 나지. 어미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들 없으면 자신도 혼자서 외롭게 죽을 뻔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내일은 뭘 해서 돈을 벌어볼까? 순자는 73세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어요. 폐지 줍기, 파출부, 식당 설거지, 뭐든 해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잖아.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받은 작은 새끼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다른 형제들처럼 어미젖을 찾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살 것 같구나.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비 나머지 20만 원을 아직 못 갚았거든요. 어제는 동네 슈퍼에서 외상으로 라면을 사 먹었을 정도였어요. 폐지라도 주어야 하나. 순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이상했어요. 순자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정태.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정태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정태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미경과 손자 진수까지 함께 왔더군요. 어머, 정태야.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전화로 미리 알려주는데 이번엔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난 게 이상했습니다. 들어와. 진수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13살 진수는 순자를 반갑게 안아주었어요.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진수가 많이 컸네.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정태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아요? 뭘 늙은이가 몸 건강이야. 그럭저럭 살고 있지. 그때였어요. 미경의 시선이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새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 이게 뭐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아, 그거 며칠 전에 구한 개들이야. 비 오는 날 강에 빠져서. 잠깐만요. 미경이 순자의 말을 자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백구를 자세히 보더니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 진돗개 아니에요? 응, 그런 것 같더라. 어머니, 이거 완전 순종 같은데요? 털 색깔 보세요. 이렇게 하얀 진돗개는 정말 귀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귀하다고? 그냥 개인데. 그냥 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순종 진돗개는 몇 천만 원씩 한다던데요. 정태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정말? 그렇게 비싸? 당연하죠. 특히 이렇게 혈통 좋아 보이는 건 진짜 대박일 수도 있어요.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엄마, 개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사료값도 많이 들고. 정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 녀석들 없으면 너무 외로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서 개 4마리를 어떻게 키워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요. 아파트도 넓고 진수도 좋아하고. 맞아요, 할머니. 저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 진수가 새끼들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래도 이 녀석들은 엄마 강아지들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정태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순자는 사료값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개를 무서워하던 미경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개를 좋아했던가? 아, 그게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진수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미경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순자는 예전에 미경이 개털 때문에 알레르기 난다며 펜션 여행도 거부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우리 할머니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진수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순자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걔들도 빨리 안정된 환경에 가는 게 좋잖아요. 정태가 은근히 재촉했어요.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백구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니? 아, 그냥 기념으로요. 이렇게 예쁜 개는 처음 봐서. 그런데 미경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미경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개네요. 우리가 꼭 잘 키울게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들 내외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녀석들은 내가 구한 거라. 엄마 구한 것도 좋지만 제대로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태의 말투에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진수는 새끼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백구라고 부르고 있어. 백구, 좋은 이름이에요. 순자는 진수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녀석들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구는 마치 순자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순자의 손을 핥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개들에 대한 관심이 왠지 석연치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순자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곧 더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아들 내외의 방문이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미경이 백구를 보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갑자기 개에 관심을 보였을까? 그날 오전 순자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어요. 사료값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개들은 먹여야 했거든요. 슈퍼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잠깐만요.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순자를 불렀어요. 왜요? 그게 말이에요. 순자 씨가 키우는 그 하얀 진돗개. 백구요? 그게 왜요? 어제 뉴스 봤어요? 재벌가에서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고 하던데 현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래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요? 네. 윤석호 회장 아버지가 기르던 진돗개가 사라졌는데 그 개를 찾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순자 씨네 개가 혹시 그 개들 아닐까요? 털 색깔도 똑같고. 설마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백구는 분명 자신이 강에서 구한 개였거든요. 순자 씨,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천만 원이면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백구야, 너 혹시 그게 맞니?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상관없다. 나는 할머니 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진돗개 찾는 거요. 현상금이 5천만 원이래요. 엄마가 키우는 그 개가 혹시...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정태야, 그건 내가 구한 개야. 남의 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그 개라면. 그럼 어쩐다는 거니?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5천만 원도 받고 정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정태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 현실을 봐요. 연금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다음 날 오후 정태와 미경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진수 없이 둘만 왔더군요. 엄마, 우리가 알아봤는데 정말 그 개가 맞는 것 같아요. 미경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현상금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털 색깔이랑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도 엄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5천만 원이면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정태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개를 돌려줘야 하는데? 순자가 반문하자 미경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남의 개를 가져다 키우는 게 맞아요? 남의 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구했다고. 하지만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미경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 평소에 개 무서워한다며?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니? 미경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진수가 좋아해서. 진수는 오늘 안 왔잖아. 순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태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태야. 순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개를 빼앗아 가려고.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 때문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순자의 직격탄에 정태와 미경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도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개 키우느라 라면만 드시면서. 그건 내 선택이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73살에 개 4마리 키우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경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집도 좁은데 개털 냄새 나고 이웃들도 다 불편해해요. 뭐라고? 순자는 미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미경아, 너 지금 내가 개 때문에 이웃에 폐를 끼친다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솔직히 말해. 5천만 원이 탐나는 거 맞잖아. 정태와 미경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진수 학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런 기회를. 그래서 내 가족을 팔아먹으려고? 가족이요? 걔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었어요? 미경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개새끼들이 가족이라니.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 순간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순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새끼들도 어미 뒤로 숨었습니다. 순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거라.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개들은 내가 죽을 뻔한 걸 구한 거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라고.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너희는 돈만 보이는구나. 정태와 미경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백구를 안고 말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우리 때문에 시끄러웠지? 백구는 순자의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태 내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아들 내외와의 싸움 이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백구와 새끼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응? 순자가 백구를 쓰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순자 할머니 댁 맞나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윤석호 회장님 비서 김대리라고 합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윤석호. 뉴스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 말씀이요? 집안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상대방이 너무 정중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대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마당에 있는 백구에게 머물렀습니다. 혹시 저 진돗개는 언제부터 키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주일 좀 넘었나? 왜요? 김대리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순자가 사진을 받아보니 백구와 똑같이 생긴 개가 찍혀 있었어요. 너무 닮아서 같은 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회장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던 진돗개 백설이에요. 한 달 전에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키우는 개는 제가 직접 구한 거예요. 태풍 부는 날 강가에서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그 개가 바로 백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날 태풍 때문에 산사태가 나면서 백설이가 우리를 놓쳤거든요. 아마 강으로 떠내려간 것 같아요. 순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백구가 정말 남의 개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제 제 가족인데요. 할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백설은 저희 회장님 아버지께 너무 소중한 존재였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백설이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부탁이라니.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의 사례금을 준비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할머니께서 백설이를 구해주시고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순자는 눈이 어지러질했어요. 5천만 원이면 정말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죄송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녀석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김대리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백설이도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 녀석이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렸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김대리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대리가 떠난 후 순자는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야, 네가 정말 백설이란 진돗개이었구나. 하지만 이제 넌 내 백구야.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윤석호 회장 비서가 다녀갔다면서요? 누가 그랬니? 동네에서 다 봤다던데. 엄마, 정말 5천만 원을 거절하셨어요? 정태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 엄마, 왜요? 그 돈이면. 정태야, 너도 이제 그만해. 순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잠그고 나간 것 같은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태야, 언제 왔니? 어떻게 들어왔고? 아, 엄마. 비상키로 열고 들어왔어요. 정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태 옆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데 통화 중 표시가 켜져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 중이니? 아, 그게. 정태가 당황하는 순간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태 씨, 어머니 설득은 잘 되고 있나요? 순자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어제 왔던 김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순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정태가 황급히 통화를 끊었어요. 엄마, 들어보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내 등 뒤에서 남들이랑 거래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냐?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잖아요. 정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집? 내 가족을 지키는 게 고집이야? 가족이 아니라 개라니까요. 나가. 순자가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라고.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네 엄마보다? 정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태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니? 배신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정태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밤 순자는 백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사람은 다 떠나가도 넌 내 곁에 있을 거지? 백구는 순자의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정태의 배신 이후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지냈어요.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정말 우리뿐이구나.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백구를 구했던 그날처럼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밤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삐걱.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구지? 순자가 거실불을 끄고 조용히 창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어요. 정태와 미경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두 사람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백구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태 씨, 조심해. 개가 물면 어떡해? 미경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잠든 것 같으니까 빨리 하자.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개들을 훔쳐가려는 거였습니다. 안 돼. 순자가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왔어요. 정태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태와 미경이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정태 손에는 개줄이 들려 있었고 미경은 큰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그게야? 내 개들을 훔쳐가려던 거 맞지? 훔치는 게 아니에요. 미경이 소리쳤어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라고요. 내가 원래 주인이야. 아니에요. 윤석호 회장이 원래 주인이에요. 내가 구했으니까 내 개야. 백구가 소란을 듣고 일어났어요. 새끼들도 어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기운을 느끼고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태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5천만 원이면 엄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가족이 아니라 개라니까요. 미경이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걔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 누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냐? 우리요. 진수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걔 키우느라 돈 쓴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순자가 소리쳤어요. 내 돈으로 내게 키우는 게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의 돈이 어디 있어요? 연금 60만 원으로 뭘 해요? 미경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요? 기회? 순자가 비웃었어요. 내 가족을 팔아먹는 게 기회라고? 가족이 아니라 돈이에요. 5천만 원이라고요. 그 순간 백구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시끄러워. 걔가. 미경이 백구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안 돼. 순자가 백구를 감쌌습니다. 그 바람에 순자와 미경이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비켜요. 안 비켜. 내 개들 건드리지 마. 아이씨, 정말. 미경이 순자를 밀쳐냈어요. 73세 할머니인 순자는 힘이 딸려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엄마. 정태가 순자를 부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가 넘어지면서 백구도 함께 계단으로 굴러떨어졌거든요. 끙. 백구가 아픈 소리를 냈어요. 왼쪽 뒷다리를 절며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순자가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백구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괜찮니? 어디 아파? 백구는 아파하면서도 새끼들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자신이 다쳤는데도 새끼들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봐요. 걔 때문에 이 난리잖아요. 미경이 화를 냈어요. 미경아. 순자가 피투성이 백구를 안고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애가 다친 게 이 애 잘못이야? 어차피 남의 개잖아요. 남의 개가 아니야. 내 가족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 아이는 죽을 뻔한 걸 내가 살렸어. 내가 키웠다고. 내 피부치보다 소중한 가족이야.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미경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럼 어머니 혼자 키우세요. 우린 모르겠어요. 미경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정태가 말렸지만 미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태 씨도 정말 5천만 원을 포기하다니. 미경이 상자를 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정태는 미안한 듯 순자를 바라봤지만 결국 미경을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가거라.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 정태가 떠난 후 순자는 다친 백구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백구야. 엄마 때문에 다쳤지. 백구는 아파하면서도 순자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아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다친 어미 주위로 모여들어 걱정하듯 킁킁거렸어요. 우리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순자는 비오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밤은 순자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고 했나요? 하지만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 법입니다. 순자 할머니와 백구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새벽 5시 순자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백구의 상태가 걱정돼서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백구야, 어때? 순자가 다가가 보니 백구가 열이 나고 있었어요. 다친 다리는 더 부어올라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순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백구를 안았어요.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어미가 아픈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며 킁킁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어미 치료해서 데려올게. 순자는 지갑 속 마지막 돈을 들고 택시를 불렀어요. 24시간 응급동물병원까지는 꽤 멀었지만 백구를 살려야 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어요. 순자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백구가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가 백구를 진찰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골절이 심각하네요. 게다가 감염까지. 큰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200만 원이라니. 집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수술해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할머니, 그때였어요. 병원 문이 벌컥 열리며 윤석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대리와 다른 직원들도 함께 왔어요. 백설이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호는 50대 중반의 품격 있는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계신 할머니가. 김대리가 순자를 가리켰어요. 윤석호는 순자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당신이 윤석호 회장님? 네, 맞습니다. 백설이. 아니, 백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한대요. 윤석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더라면. 무슨 말씀이세요? 윤석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백설이를, 아니, 백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 녀석은 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윤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 윤석호가 김대리에게 눈짓했어요. 김대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윤석호가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순자가 편지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켜준 사람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물려준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백설이를 대해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백설이 목줄 안에 마이크로칩을 심어두셨어요. 그 안에 이 유언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윤석호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백설이가 진짜 가족을 만나길 바라셨던 거예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을 말이에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백구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신 걸 보았습니다. 어젯밤 일도 들었어요. 윤석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친아들도 돈 때문에 등을 돌렸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백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병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태와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정태 씨, 미경 씨? 윤석호가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정태와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할머니를 밀쳐서 백구를 다치게 한 게 맞지요? 윤석호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5천만 원 때문에 친어머니와 무고한 생명을 해친 거군요. 회장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윤석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야말로 백구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언에 따라 할머니가 상속자입니다. 정태와 미경은 충격에 빠져 말을 못했어요. 상속자요? 순자도 놀라 물었어요. 네,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요? 아버지께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분께 드리고 싶어 하셨던 돈입니다. 정태와 미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태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와서 뭐하니? 엄마, 정말 몰랐어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한데. 그걸 왜 이제 와서 깨닫니?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경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 순자가 미경을 바라봤어요. 내 가족을 해치려 한 게 욕심이니? 윤석호가 나섰어요. 할머니,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는 것도 포함이지요. 하지만 그건 할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때 수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정말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완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백구가 살았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새끼들도 쑥쑥 자라서 이제 어미만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윤석호 회장이 준 5억 원 중 일부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데 썼어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백구 가족이 뛰어놀기에 딱 좋았지요. 백구야, 이제 맘껏 뛰어놀 수 있겠다. 순자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백구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석호 회장이 찾아왔어요. 요즘 자주 안부를 물으러 왔거든요. 할머니, 백구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수의사 선생님도 곧 완치될 거라고 하셨고요. 다행이네요. 윤석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백설이, 백구가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회장님도 가끔 놀러 오세요. 이 녀석들이 회장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가끔 뵐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순자가 나가보니 정태와 미경, 그리고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왔네요. 들어와. 순자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진수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백구는 괜찮아졌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순자는 손자만큼은 여전히 예뻐했어요. 정태와 미경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어요. 윤석호 회장도 함께 있어서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미경아,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하는 거니?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도, 백구를 다치게 한 것도.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태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뭘 놓쳤는데? 가족의 의미요. 정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백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돈만 봤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야, 미경아. 너희들이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상처받은 건 나뿐만이 아니야. 순자가 백구를 가리켰어요. 이 녀석도 너희들 때문에 아팠잖아. 새끼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백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백구야, 미안해. 아줌마가 너무 나빴지? 백구는 미경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미경의 손을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어머, 백구가. 이 녀석은 원래 마음이 넓어.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보다 나을지도 몰라. 윤석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할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순자는 손자 진수를 바라봤어요. 진수는 백구 새끼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리 와봐. 네, 할머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거?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매일 할머니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태야. 네,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미경아, 너도? 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용서해 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네, 엄마. 정태와 미경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정태 가족이 주말마다 놀러 왔고 진수는 백구 가족과 뛰어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받은 돈으로 동네에 유기동물 보호소도 만들었어요. 백구처럼 버려진 개들을 구해서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백구는 완전히 나았어요. 새끼들도 모두 건강하게 컸고요. 윤석호 회장은 가끔씩 찾아와서 백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순자는 마당에서 백구 가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태풍 속에서 구한 건 개가 아니었구나. 순자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내 메마른 마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사랑이었어. 진짜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고, 백구가 순자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가 진짜 행복을 찾았어. 그 순간 정태와 미경, 진수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엄마, 진수가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 직접 만들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순자는 가족들과 백구 가족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말이지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